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 어떤 전략이 주요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승정보가 들려왔는데 네. 그럼 4천억 원 국부 유출이 영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그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서 전에 이제 중재판정부에서 한 3천억 정도를 우리가 이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 이제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취소위원회에서 그 중재판정부의 어떤 중재 자체를, 중재 결정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4천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 이 중재 절차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한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 이것까지 30일 이내에 이제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이제 절차를 한번 봐야 하는데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그 중재 판정에 대해서, 중재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이제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법 절차가 없었고 유법 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 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이제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소위원회 결정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아마 이제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에 대해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그리고 하나금융주주의 3조 9,157억 원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HSBC와 5조 9천억 원대, 이게 못 미친다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론스타가 이제 사모투자펀드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바로 팔아넘기는 이제 기업 사냥꾼 같은 형태를 해왔는데, 2003년도 자체가 올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국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일본 심지어, 그래서 헐값으로 회사를 사들이죠. 기업을 사들여서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기가 진정이 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제 사모투자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에 2003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화가 모자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삽니다. 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헐값이 아니냐고 굉장히 많은 국민의 여론이 좀 들끓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을 인수하려고 하면 산업자본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사모투자펀드이잖아요. 사모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이건 산업자본이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너무 그날 국가 어떤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결국 하나은행이 이제 론스타가 가져간 거거든요. 론스타가 이제 가져갔으니까 이걸 이제 비싸게 팔고 빨리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민은행하고 사실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 체결했는데 이거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HSBC 은행하고도 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금융지주하고 매각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비롯해서 또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런 감정들. 근데 그 과정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가를 조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환은행을 파는 데 있어서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외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의 대표가 기소가 돼서 실형 선고받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론스타 주장은 뭐냐면 이런 국가가 개입을 하고 국가의 정책이랄지 아니면 국세청 이런 데가 과세를 하면서 사실은 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지연이 되면서 우리가 손실을 봤다. 이제 그걸 한 6조 정도 해서 중재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론스타가 이 해결 기구에 이 6조 넘는 돈, 우리 돈으로 6조 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한다고 이렇게 청구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2022년에 이 투자 분쟁 해결 기구가 그 중에서 6조 중에서 4.6%에 달하는 금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론스타 손을 그때 들어줬던 건데 그때 왜 4.6%만 인정했을까요? 근데 6조 원대인데요. 저거 자체가 굉장히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거든요. 외환은행.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법하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거기서 이제 상계를 한 겁니다. 빼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4.6% 했는데 그래도 2억 1,650만 달러 이제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고 예. 여기에 이제 더해서 뭐 론스타 측이 지불했던 어떤 비용, 그다음에 이익 이제 이런 것까지 뭐 다 포함돼서 지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4천억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 논란이 있었었죠. 네. 이 국제중재재판이라는 게 단심제인데 이게 취소 소송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취소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데 이게 1.6%, 6%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1.5에서 1.6%. 72년도 이후에 이제 중재 신청 503건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취소된 게 25건이고 지금 이번엔 사례처럼 완전하게 전부 취소가 되는 것은 8건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1.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이제 드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취소 소송 자체는 실질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중재 신청을 해서 중재 절차에서 적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은 상사 중재 판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뭐 2억 달러 이상을 배상을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판정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적법지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권한 자체에서 이건 뭐 구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중재 판정부의 권한을 넘어서 판단을 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유를 잘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유가 없다랄지 이유가 이제 불비한다랄지 뭐 이런 근거로 해서 이번에 취소가 된 거죠.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송사를 다룰 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이 되면 그로 인한 판결 결과, 중재 결과 자체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좀 취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절차만 다루는 거예요. 절차 위법, 적법 절차냐 아니냐 그것만 다루는 건데 결국 이제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네, 이런 1.5% 승소 확률에 사실 만약 이게 지게 되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물어야 되고 또 소송 그렇죠. 비용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이걸 감행할 만큼 정부가 자신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제 2023년도에 사실 이제 패소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조인데 뭐 굉장히 4%좀 넘는 한 3천억 정도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완전 패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항소를 하는 게 맞냐, 아니까 취소위원회에 불복을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가 불복해봤자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길 확률이 뭐 1.7%, 6%밖에 되지 않는데 왜 국가의 재원을 낭비하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국제무역국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응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뭐 아까 YTN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을 줬고 해볼만 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사실은 불복하기 잘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 당사자인 투자 분쟁 소송이 6건 진행 중인데 이것도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6건이나 있는데 이게 이제 ISDS라고 해가지고 투자자와 국가 간의 이제 분쟁 제도거든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랄지 법령으로 인해서 이익이 침해되면 그 피해를 이제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그 해결 제도단 말이에요. 예. ISDS. 근데 이거 자체는 이제 FTA를 지금 국제 무역 협정할 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그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도 한미 FTA 할 때도 그때 많이 우려가 나왔었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랄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랬었는데 뭐 그건 어차피 이제 감내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헤지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도에 합병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은 주가를 높이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이게 합병이 성사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었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합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엇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뭐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다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뭐 쉰들러 이런 것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상대로 뭐 제기하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이 지금 6건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잘 대응해야죠. 왜냐하면 지게 되면 결국적으로 국가 재정적 부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고 또 이게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조 단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특히 법무부 현 정부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론스타는 이번 판정에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중재 신청을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일단 한번 자기들이 유리한 중재 판정이 나왔고, 근데 이게 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절차적 위배로. 그러면 절차적 위배만 치유가 되면 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중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설켜 있기 때문에 이제 법리적으로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중재와 관련된 조항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해서 아마 론스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마 국가 한국을 상대로 배상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워낙 이 100% 승소라는 거는 희귀한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이걸 검토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위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다 전부 취소될 가능성이 뭐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한 1.4%,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503건 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뭐 전부 취소가 8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예. 승소하기가.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